시간이기 때문에 뭐 개념이나 범위나 뭐 구조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혹시 이 제 커서도 보입니까? 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분. 여기 그 리웬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그 우한 지역에서 이분이 이제 병원의 의사인데 안과 의사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해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진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인체 감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급속히 확산된다는 그거를 자기 임상 경험으로 확신을 하고 그걸 이제 알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그뭐 탄압도 받고 이러면서 본인은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바 내용대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많이 알렸는데 이제 나중에 뭐 정부 당국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작성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와의 어떤 약속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지장도 찍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내가 얘기한 내용이다 뭐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거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면서 이걸 쓰고 이제 풀려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본인의 신념에 반해서 이런 약속까지 하고 이제 풀려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데 나중에 그 결국은 감염이 돼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이 뭐 지역의 어떤 지방의 하나의 의사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쓴 일종의 뭐 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정식으로 보도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이 바로 국제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국제법적 시각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다른 무슨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영웅들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리웬양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쓴 내용이 상당히 그 국제법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돼서 이분의 그 소개를 한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번 기탄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시간이니까.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제 연구실에 있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지금 확대해 볼까? 제 연구실에 이렇게 책상이 있고 제 컴퓨터 조교 컴퓨터인데 사실은 조교 컴퓨터 문가에 있는 거기에 위에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한번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현실적이다. 음? 비현실적이요. 일단 비현실적이다. 네. 훌륭하다. 또 저는 풍선이 원래는 되게 작은 물체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띄운다는 걸 약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작은 것들에 모여서 이렇게 약간 큰 힘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생각 못한 건데 작은 풍선들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나른다. 어? 어, 네, 협력하자. 서로 네, 약간 협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약간 어, 그런 그 훌륭한 추상적인 그런 얘기네. 느낌. 그 지금 얘기한 학생이 누구예요? 아, 이름이? 네, 김희선입니다. 김유선 학생. 네,
자네는 국제법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 거야? 저는 반대로 풍선이 저 빅벤처럼 보이는 저 첨탑에 찔릴까봐 조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가면은 찔린다. 그래서 이게 터져버린다. 그럼 사람이 떨어진다. 약간 또 허황되게 많이 모여 있어서 그걸 믿고만 가다간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세상이 만만치 않다. 어? 근데 네가 이렇게 꿈을 꿔봐야 결국은 찔려서 추락하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아. 국제기구 자체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만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훌륭한 얘기인데 그 이상주의적인 접근이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가는데 뭐 되게 이렇게 격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얘기한 학생이 최자연 학생이에요? 네. 오케이. 자네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또 감사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최지연 그 학생. 뒤에 그 뒤에 배경에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은 약간 삭막한 회색조의 빛깔인데 그 풍선은 되게 화려한 빨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에 대비해서 약간 좀 더 그러니까 도시와는 좀 반대되는 약간 희망 같은 것들을 담고 있지 않나. 그 풍선과 그 아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날아가고 있는 아이가 그런 희망을 조금 뜻하지 않나. 네, 그런 이상과 희망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세상과 반대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중충하고 이렇게 막 연기 같은 게 막 있고 이런 것보다 산뜻하게 새로운 그 풍선으로 희망을 보이면서 이 햇빛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 꿋꿋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쟤네도 계속 해야 되겠다. 오케이. 또 교수님, 저는 사실 맨 처음, 오케이. 네. 저는 맨 처음에 엄청 무섭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저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무섭기만 했는데 되게 그 다른 벗들이 엄청 희망찬 얘기를 많이 해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저게 뭔가 힘든 상황이라던가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거니까 힘껏 뭔가 저 하나의 솔루션에 매달리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희망이다. 그 국내 정치나 이런 그 더러운 정치 세계에서 유일한 희망을 띄우는 게 국제법이다. 뭐 그런 이상주의적인 접근.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열심히 그 기구를 만들고 뭐 이런 게 동력을 못 받겠죠. 똑같은 짓을 거기서도 한다면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그냥 하고 말지. 또 교수님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저는 뭔가 하렘한, 오케이. 해람이요. 해람한, 오케이. 네. 얘기해보세요. 풍선이 서로 묶여있지도 않은데 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꺼번에 붙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흩어져서 원래 따로 갈 수도 있잖아요, 풍선이. 그래서 뭔가 다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 도시 배경이 뉴욕인 것 같은데, 뉴욕 하면 생각나는 게 자유의 여신상? 자유? 아니면 뭔가
그럼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있어서 뭔가 그런 방향으로 다 같이 나아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해람. 네. 그것도 좋은 해설이네. 이게 뭐 하나로 묶은 것도 아닌데, 그지? 근데 이게 네. 하나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네. 묘하게 붙어 간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이렇게 질서를 좀 형성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받도록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네. 뭐 뉴욕이든 아니든 하여튼 일정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이 도시에 뭐 이렇게 성막한 거에 상관없이 날아간다 이거지. 네. 중간에 뭐 이렇게 탑이 있어서 뭐 깨지면 깨지더라도 간다 이거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거죠. 또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세요. 그 김지윤 씨. 이윤이. 네. 저나 방금 말하신 분의 의견에 약간 더해가지고 뭔가 크기가 풍선이 다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힘이 큰 나라들이 있고 힘이 작은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힘이 큰 나라여도 권력이 많아도 같이 가야 결국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평등하다. 서로 한 표씩 형성하면서 이게 이상주의적인 그 하나의 그 움직임을 서포트하면서 하나의 그 네. 오가나이제이션을 만들어서 자기 역할을 각자 하면서 네. 뭐 하나가 이렇게 남을 지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뭐 그런 의미도 있겠네. 재밌네요. 또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황민정 씨 네, 얘기하세요. 저는 그 앞전에 얘기하신 것과 반대로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풍선이 묶여있지도 않은데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타기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던가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방향성이 참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고 이게 구체적인 합의나 이런 게 없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쏠린다 그럴까요? 이쪽을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렇게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국제법이나 뭐 국제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네도 소질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혹시 말해도 괜찮을까요? 김다은 씨. 네. 저는 일단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인간이 풍선을 타고 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목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풍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어떤 인간의 숨결이란 것이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개인의 노력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서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이 이거를 방향성이나 뭐 서로 배분 비율이나 힘의 비율이나 이런 거를 결국은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지는 하나의 오픈 퀘션이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잘 여행을 떠나려면 그냥 무작정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교수님, 저도 발표하겠습니다. 이경 씨, 예, 얘기해 네, 보세요. 저는 앞에 학생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양면성에 대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떤 몇몇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한 존재가 매달려 있잖아요, 풍선에. 그런 약한 존재들이 여러 개의 풍선에 매달려서 저 건물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힘이 모여서 큰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다는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그림의 첨탑이 굳이 없어도 될 자리에 존재한다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의미는 그 반대로 앞에서 제가 말한 것에 그 반대로 첨탑의 끝으로 위태롭게 그 어린아이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지도 않은 풍선들에 매달린 그 아이가 곧 첨탑에 부딪힐 것처럼 위태롭게 끌려가는 것처럼 저는 느끼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그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그런 양면성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약한 존재가 그 풍선이라는 이상적인 것에 매달려서 그 이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훌륭한 얘기들 잘 들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 정답이 없는 얘기죠. 이거 일단 이 검은 옷을 입고, 그죠? 검은 물체로 이렇게 표시되는 뭐 아이든 사람이든 성인이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흩날리면서 이제 가는데 일단 검은색으로 표시된다 이거죠.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진실이 죽었다 그럴까? 그걸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실이 죽은 세상에서 좀 희망을 하여튼 날리는 한해 벌룬을 타고 한다는 거고, 이 풍선 개수를 세보면은 몇 개일까요? 23개입니다. 23개, 왜 하필 23개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분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여튼 뭐 23살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셋, 뭐 그걸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세상이 굉장히 혼탁하죠. 밑에 보면은 삐뚤빼뚤 뭐 건물도 뭐 다양하고 상당히 색깔도 좀 문침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정화한다 그럴까?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붉은 풍선, 왜 붉은색으로 했을까? 뭐 희망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될까요? 뭐 좀 투쟁 의지라고 그럴까? 그죠? 붉은색은 좀 투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투사처럼 어떤 투쟁 의지를 좀 나타낸다 그럴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이 몸도 보면은 이 사람의 몸도 보면 상당히 투쟁적이죠. 그래서 이 투쟁적으로 하나의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좀 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이 그림이 나타내주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자 미상이에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사실 병원에서 간단한 이렇게 시술을 받는데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쪽 벽에 이렇게 이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그 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이 그림을 계속 바라봤거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이게 국제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한테 이 그림을 좀 팔으라고, 내가 뭐 충분히 돈을 쳐줄 테니까 내가 좀 필요하다. 그 사람이 이게 왜 필요하냐 도대체. 적자 미상이고 뭐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게 왜 필요하냐 얘기를 해보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국제법적인 시각이고 내가 글로벌 마인드를 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다. 응? 예, 상당히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이 그림은 안 판대요. 그럼 그러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약속이 되잖아요. 한 번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래.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원장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을 제 그 연구실에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직접 보면은 더 멋있습니다. 리원양이라는 그 의사가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면서 쓴 이게 지금 작은 글씨로 나오나요? 그 글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 전체 글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제가 하는 그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다 하죠? 여기 페이스북 주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그 유원양 씨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뭐 자기는 뭐 이번 생애에 태산보다 무겁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새털처럼 가볍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좀 민족주의적인데 또 뭐 이 사람이 뭐 시골의 의사인데 뭐 여기서 말하는 조국이 반드시 뭐 중국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가 믿는 그 커다란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묘비명이겠죠. 묘비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그냥 자기 에피타에 써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원문 그 중국어를 보면은 여기 창생이란 말이 나오지요. 세상을 위해서, 창생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그냥 진실이 죽은 세상에 자기 그냥 진실을 얘기하고, 그게 뭐 태산보다 무겁든지 새털처럼 가볍든지 자기는 그냥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얼음이 다 지나가고 난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세상이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사실은 글로벌 시리즌의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온갖 그 문화적인 또는 뭐 이데올로기적인 여러 가지 그 편견이나 또는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권력이나 이런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랄까 그리고 조금 선입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저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근데 또 특히 뭐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국제 관계를 접근할 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영향을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확증 편향 이런 걸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어떤 23개의 풍선을 상당히 투쟁적으로 띄우면서 그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 또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가든 이렇게 자기가 그 풍선을 하나를 잡고 이렇게 계속 그 세상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는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글로벌 시리즌의 그 자격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데 일단은 국제법을 접근할 때는 글로벌 시리즌의 시각과 그 준비를 갖고 또한 그 조약을 해석한다든지 신문을 읽는다든지 여러분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하나 둘씩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세계가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근대 학문의 출발이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근대 학문의 뭐 문을 열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실 한 거는 굉장히 심플하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편견으로부터 한번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해보고 자기가 결코 의심할 수 없었던 하나, 나는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거로부터 그 연역적으로 하든 귀납적으로 하든 하나 둘씩 사고체계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형성해 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도구마들이 많았죠. 여러 인간성들을 정말 억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로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